네, 반갑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죠. 네, 분위기가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상승은요, 반도체 2차전지가 급등을 하면서 더욱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2차전지 쪽에서의 급등이 나타나니까 상승 쪽에 더 많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특히 코스닥 쪽이요, 이쪽 부분들이 강하게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4%나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시총 2위를 탈환하냐 안 하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모였는데, 마지막에는 한 4천억 정도 차이 났나요? 그 정도 부분 때문에 시총은 엎어지지 않았고요. 흐름을 이제 내일 정도로 또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은 글쎄오시다 이긴 한데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또 상황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차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2343포인트 나쁘지 않죠. 네, 이런 흐름이라면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약간 이제 저항대 진입할 수가 있어요. 갭에 대한 부분을 저항으로 본다라면 2354포인트 또는 위쪽 라인대를 본다면 2380포인트 넘어가면서 저항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상승 포인트가 완전하게 좋아지려면 그래도 2400포인트 넘어가야지 저점 라인은 통과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이후에 그다지 특별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온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로 넘어가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계속 상승을 보였거든요. 쭉쭉 올라가는 모습에 오늘 4.5%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도 기회를 잡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지금은 이제 무작정 따라가시는 그런 매매보다는 조금 상황 보시면서 기다리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이나 이런 것들 무리하게 쫓아가는 전략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을 보시면은요, 금융투자 쪽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거래소 쪽에 보시면은 쭉쭉쭉쭉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은 11시경부터 지금 매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물량을 교환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400억 순매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좀 사들인 거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사들인 것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실제로 이제 거래소 쪽에는 많이 개입하지 않았고요. 코스닥 쪽에 2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까? 이 부분 봐야 되는데, 요거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닥 쪽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소형주 쪽으로 베팅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다 이 순매수 유지하면서 쌍끌이 매수로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은 이제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1.6% 상승했고요. 하이닉스가 4%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91조 6천억.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91조 2천억. 4천억 차이죠? 네.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리는 어떤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내리지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반등이 또 나타나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아무리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45만원대까지도 넘겨다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그만큼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2차전지 쪽에 수급이 쏠리게 되면 이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이런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좀 감안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SDI까지 해서
더 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반도체나 뭐 자동차 뭐 전체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금융주 섹터가 조금 약한 모습이죠. 금융주. 이쪽 신한지주나 KB금융 또는 생명, 특히 보험주들이 좀 약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보험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죠. 네, 일단은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모습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은행주로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주예요. 그래서 특히 채권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네, 보험주들에게는 아주 네, 쥐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하락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많이 내린 게 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8% 정도 나오는 하락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코스닥 넘어가서 보시면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조금 무리했네요. 15%나 올라가는데 요것도 이렇게 뭐 단박에 올라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뭐 근데 이걸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일단은 저기 25만원대 네, 그 정도 근처까지는 가져야 되겠죠. 네, 추가 상승이 더 나와 봐야지만이 네, 진짜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8%대 상승하면서 65만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마찬가지죠. 70만원대 다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80만원대 넘어가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쪽 부분에 기관들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LNF, 포스코 DX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도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에서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 거래소 쪽은 697개 종목 상승이고요. 하락은 209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네, 상승 쪽이 훨씬 많죠. 네, 거의 700개 가까이 되는 거고요. 코스닥 넘어가시면은 730 아니죠. 700이 아니죠. 1300, 네, 80개 정도 되네요. 138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92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승 쪽으로 합치게 되면은 2000개 넘잖아요. 일단 2000개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21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상승했다. 와, 그러면은 하락 종목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요. 상승 포인트 볼게요.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 큐리언트, 뭐, 카프로, CCS 이런 거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죠. 네, 넥스트 아이 이런 거. 근데 오늘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코스닥 쪽도 상당히 많고요. 2차전지 쪽도 상당히 많고, 네, 그래서 오늘은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상당히 많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3개나 되고요. 9%까지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요, 무려 96개 종목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네, 상승률을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5% 넘었겠죠? 네, 하단 포인트가 5.64, 대단한 포인트입니다. 자, 하락률 보면은요, 에코바이브 이거는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SU 홀딩스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근데 왜 내린 거예요? 네,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하한가 들어갔네요. 미동도 예전에 한번 막 올라갔던데 그죠? 막 올라갔다가 뚝뚝 떨어진 모습인데 또 하한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영풍재지요. 영풍재지는 지금 700만 주가 넘게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다 나왔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은요. 일단은 네, 좀 이게 하한가가 풀릴만도 한데 아직까지는 미주 거래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매매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도 지금 손해를 많이 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투자하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는 아주 뭐 지옥 같은 네,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멈춰야지 뭐 매도가 되든 말든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일은 좀 멈출 것 같기는 하죠. 네, 근데 내일까지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2,000원대로 떨어지게 될 텐데 내일도 점화가 나오면은 네, 아주 비극적입니다. 근데 매도 호가가 지금 2,500만 주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버스를 들어가 있는 이 고버스 쪽에 있는 ETF가 많이 내린 모습이어서 얘네 포함시킨 거 빼고 나면 한 10개 초반대 네,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은 은행주, 네, 보험주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폭 포인트는요 1.34이긴 한데 ETF 제외하고 나면은 뭐 한 1%도 채 안 될 것 같죠.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정도 변동성이면은 뭐 한 4에서 네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계좌 수익률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2에서 한 3% 정도 그 사이 구간에 계좌 수익률은 오늘 나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계좌가 손실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종목들을 담아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근데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이쪽은 많이 산 것 같고요. SDI, LNF, LG엔솔루션, 이노베이션, 포스코 홀딩, 에코, 뭐야? 네, 지금 배터리 쪽만 다 샀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 쪽에서 이 배터리 쪽 매수를 많이 들어왔다면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네 참고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레버리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물량면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낙폭 큰 네, 2차전지 쪽 바닥권 매수로 접근을 해가지고요. 단기 상승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팔아먹겠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쪽인데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매수를 ETF, 전자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와,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2,800억이네요. 네,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뚝 떨어지죠. 에코프로비엠, 뭐 HPSP 들어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 하나 들어간 거 빼고는요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전기전자 쪽, 반도체 쪽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은 이쪽에 거의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는 LG전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SDI, LG엔솔루션 이쪽 2차전지 쪽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입장은 서로 바뀌지 않았다. 네, 그냥 전기전자 쪽, 반도체 쪽 매수 열심히 해주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순 매수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매수의 어떤 수급의 동향들 이거 체크해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매 대응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찌되었건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2400포인트까지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일단 상승 가능성을 좀 보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단기적 기술적 반등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 기술적 반등이라면 우리가 대응할 때 있어서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변동성이 또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 봐야 되겠죠. 기술적 반등은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는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를 좀 안정감 있게 가져가시려면 지수 포인트가 24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감 있게 깔아놓고 움직여야지만이 흐름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일단은 뭐 오늘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별한 부분 없이 네,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전날해 드리고요. 저녁 9시에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네, 저녁 9시에 또 이 상승의 어떤 승전보죠. 네, 이런 것들을 또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